제가 낳은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임신시킨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요. 처음 알게 된 건 남편 차에서 떨어진 영수증 한 장 때문이었어요. 호텔 숙박비, 제가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의 늦은 귀가도, 주말마다 사라지는 것도, 전화할 때마다 끊는 목소리도 전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혼하면 혼자 남는다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참았습니다. 매일 밤 혼자 눈물 흘리면서도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차릴게. 남편이 퇴근하고 주방에 섰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요즘 피곤해 보여서 좀 쉬어. 남편의 그 말에 제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남편은 저를 거의 안아주지 않았어요.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니면 늦게 들어와 제가 자고 난 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돌아온 걸까?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걸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 마치 무언가를 해치워야 하는 일처럼. 그런데 저는 그 이상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남편이 돌아왔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시어머니 댁에 가니 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안색이 안 좋더라. 시어머니는 제 앞에 음식을 계속 놓으셨어요. 얘야. 요즘 몸은 좀 어때? 네, 괜찮은데요. 생리는 규칙적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병원은 언제 갔어? 검진 같은 거. 아,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산부인과 말이야.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얘야. 이제 너희도 결혼한 지 5년 됐잖니. 슬슬 애기 가져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손주 타령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부부 많다. 하며 저를 편하게 해주셨던 분인데 병원 한번 가봐. 몸에 이상 있는지 확인하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굳이 지금 당장. 갔다 오라면 갔다 와.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미안, 목소리가 컸구나. 그냥 어미 마음이 그렇다. 빨리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그 순간의 날카로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래? 손주 이야기하셨어. 그래. 남편의 목소리에 이상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병원 가보래. 검진 받으래. 그래. 가봐.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도 원하는 걸까요? 정말 저와의 아이를? 당신도 아이 갖고 싶어?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남편이 다시 저를 보게 될까? 그날 이후 남편은 규칙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요. 하지만 매번 그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끝나면 바로 씻어 가버렸고요. 어떤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봤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응. 나중에 얘기해. 남편은 제 말을 끊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서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생리가 안 왔습니다. 평소에 규칙적이던 제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기미가 없었어요. 혹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확인하면 실망할까봐 며칠 더 기다렸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에 와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게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선명한 두 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저를 떠나지 않겠구나.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겠구나.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밥 먹었어? 응. 남편은 늘 그렇듯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잠깐만. 왜?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더니 딱 3초간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잘 됐네. 그게 남편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기쁘다는 말도 안아주는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네, 됐어요. 그 짧은 통화를 끝내고 남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몸조리 잘해. 조심하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임신이라는 사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축하한다.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밝았습니다. 이제부터 몸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아이 절대 잃으면 안 돼. 알았지? 그 말투가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격려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남편이 돌아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임신을 확인한 다음 날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과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었어?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습니다. 평소엔 제 얼굴도 안 보던 사람이요. 아, 된장찌개랑 밥. 그것만? 고기는? 아침에 계란 먹었어.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백질 더 먹어야 해. 내일부터 내가 챙겨줄게. 그 말투가 걱정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내가 보낼게. 혼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괜찮은 게 아니야. 지금 혼자 몸이 아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로 음식이 배달됐어요. 소고기 미역국, 잡곡밥, 나물 반찬들. 임산부 식단이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건지, 감시당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잘 먹었어? 응. 어머니가 보내주셨어. 다 먹었지. 응. 남긴 거 없고?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그냥 잘 먹어야 하니까.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밥을 잘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뱃속의 아이가 잘 자라는지만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 없지? 출혈 같은 건 없고. 속은 괜찮아? 그 질문들이 저를 걱정해서라기보다 뭔가를 점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피곤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30분 뒤 시어머니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잠깐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 뭐라도 생기면 어떡해. 어머니, 저 괜찮아요. 아직 초기라서. 초기가 제일 위험한 거야. 모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집에 들렀어요. 냉장고를 확인하고 제가 먹은 음식을 체크하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습니다. 이게 뭐야?
라면 먹었어. 네. 한 번만요. 라면을 왜 먹어? 나트륨 얼마나 많은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임신 8주째.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병원 가자. 응, 알아. 예약해놨어. 어디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거기 말고 다른 데 가야 해.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왜? 거기 괜찮은데. 어머니가 아는 병원으로 가야 해. 거기 선생님이 더 좋대. 나는 여기가 편한데.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 건강이 중요하지.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말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시어머니까지 왜 오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기 심장 소리 잘 들리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건강한 거죠?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잘했어, 얘야. 정말 잘했어. 그 말이 왜인지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아무 데도 혼자 가지 마. 어머니, 저희 다녀야 하는데. 일. 회사 그만둬야지.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임신했는데 무슨 일을 해? 위험하잖아. 아직 초기고 제 일은 앉아서 하는 거라.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애 잃으면 어떡하려고? 당장 그만둬. 하지만 얘야.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아이를 지키는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임신한 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이제는 알 수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제 배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임신했어도 계속 다닐 수 있는데 집에서 원해서요. 남편이? 시어머니요. 상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만족스러운지 매일 들러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지 마. 안전한 게 최고야. 저는 점점 갇혀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또다시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응, 순조로워. 8주 넘겼어. 이제 안정권이지? 유산 확률 떨어지는 거 맞지?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아직 12주까지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잘하고 있어. 출산할 때까지만 잘 관리하면 돼.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순진하게 있더라. 다루기 쉬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응, 알아. 절대 눈치 못 채게 할게. 그때 제가 서 있던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골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그 다음엔 뭐가 있다는 거지? 다루기 쉽다니 무슨 뜻이지? 그날 밤 저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원하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배 속의 아이라는 것. 그리고 출산 후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두려움을요.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배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벌써 배가 나왔네. 건강하게 크는구나. 시어머니의 손이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제 배를 만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만 확인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얘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네,
오후에 예약했어요. 내가 같이 갈게. 어머니,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는 안 돼. 내가 같이 가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진료실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성별은 알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보다 먼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다음에 오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꼭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별이 왜 중요하지? 병원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어머니,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을 끊었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죠.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 그렇긴 하지.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응, 병원 다녀왔어. 건강하대. 성별은 아직 모르겠어. 다음 주에 확인하기로 했어. 응, 알아. 아들이면 더 좋겠지만 딸이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뒤의 말이 묻혀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어차피 뭐가 상관없다는 거죠? 며칠 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다 와? 회씨.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영화표 2장. 오늘 날짜였습니다. 회식이라며? 저는 그 영화표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거짓말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집에 들렀습니다. 얘야,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냥 집에 있어요. 심심하지?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지금은 참아야지. 애 생각해서. 애 생각. 저는요? 저는 생각 안 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넌 지금 이기적으로 구는 거야. 엄마가 될 사람이. 전 이미 엄마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애라도 잃으면 어떡하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미안. 목소리가 컸구나.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답답해. 친정에라도 좀 다녀올래. 안 돼. 왜? 지금은 안 돼.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 그냥 친정 가는 건데.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면 나는 평생 친정도 못 가는 거야? 지금은 그래야 해. 왜? 대체 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며칠 뒤 저는 몰래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때? 배 많이 나왔어. 응, 조금씩. 시댁에서 잘해주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응,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나 거기 갈 수 있어? 물론이지. 언제든 와. 다음 주에 갈게.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이라도 가서 좀 숨통을 트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불쑥 나타나서 말했어요. 얘야, 당분간 친정 가지 마. 네, 지금 중요한 시기야. 혹시라도 무리하면 안 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보고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지금은 내 인생보다 뱃속 아기가 더 중요해.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뱃속의 아기만 중요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왜 이렇게까지 집착할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아이를 낳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아주 심각하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예쁜 아기네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작은 손가락, 꼭 감은 눈. 우리 아가, 제 아이였습니다. 10개월 동안 제 뱃속에서 자란 제 아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행복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그 모든 게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매일 들렀지만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아기와 단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저는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처음 한 달은 아기와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2~3시간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면 세상 모든 걸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들렀지만 신생아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걸 아시는지 직접 돌보지는 않으셨어요. 모유 잘 나와. 네, 잘 나와요. 그래, 많이 먹여. 모유가 제일 좋지.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기를 보러 와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애 잘 자? 응,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기 얼굴만 잠깐 보고 다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게 이상했지만 아기와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점점 커갔어요. 웃기 시작하고, 목을 가누고, 제 목소리를 알아보고, 우리 아가, 엄마 알아봐? 아기가 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배에는? 잘 자고 있어. 그래. 대화는 항상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기는 있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3달째 아기가 점점 더 커갔습니다.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저는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 시어머니의 이상한 관심,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100일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100일 잔치 해야지. 우리 집에서 하자. 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100일 되는 날, 시댁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아이고, 애기 이쁘다. 누구 닮았어? 우리 민준이 닮았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안은 채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여자. 젊고 예뻤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묻자 그 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진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안고 있는 아기를 빤히 쳐다봤어요. 우리 아기 정말 예쁘게 컸네요. 우리 아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얘기할 때가 됐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유진이가 이 집의 진짜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유진이야. 처음부터 그랬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너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는 애를 낳기 위해 필요했던 거야.
유진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낳아준 거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고 아이는 내가 키울게. 미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이를 포기하라고요? 포기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를 생각하는 거지. 네, 너 돈 있어? 집 있어? 직장 있어? 시어머니가 차례차례 물었습니다. 없지만 그럼 어떻게 애를 키워? 길거리에서 친정에 가면 친정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 평생 얹혀 살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르잖아. 유진이도 있고, 나도 있고, 돈 걱정도 없고, 애가 여기서 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전 엄마예요. 엄마라고 다 엄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애한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건 유진이 봐. 대학도 나왔고, 착하고,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유진이라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정말 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행복한 아기를 키울 거예요.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 키울게요. 최선을 다해서요. 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굴 거야? 이기적. 이요? 그래. 내 욕심 때문에 애 인생 망치는 거야.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무슨 능력으로? 노력하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직장도 없고 경력도 단절됐고 앞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애 데리고 나가면 애만 고생해. 배고프고 춥고 아플 때도 제대로 못 돌보고. 그게 엄마야? 그게 사랑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못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못해. 너한텐 능력이 없어. 애 생각하면 여기 두고 가는 게 맞아. 일주일 줄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 내 욕심 때문에 애 인생 망칠 건지 아니면 애를 생각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건지. 저는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유진아, 애 데려와. 네. 유진이라는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기 이리 줘요. 여기서 키우는 게 아기한테 좋아요. 싫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제 아이예요. 애 다치겠어. 이리 내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힘이 너무 셌어요. 결국 유진이라는 여자가 제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안 돼. 내 아기.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애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애가 고생하는 거 정말 원해? 일주일 안에 결정해. 그때까지 애는 우리가 돌볼게. 안 돼요. 제발.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서 버렸어요. 유진이 아기를 안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기한테 정말 안 좋은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아기 좀 보여주세요. 더 먹여야 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유 먹였어. 걱정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애는 잘 자고 있어. 내가 소란 피우면
깨잖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정말 아기 생각하면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시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이 아이의 엄마는 나야.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고. 제 아이는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기, 제발 보여주세요.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방 안에는 유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제 아기. 아가.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멀리서 봐. 애 놀랄까봐. 저는 멀리서 아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이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저 여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뭘 더 생각해? 답은 정해져 있잖아. 전 포기 못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이예요. 내 아이 맞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애가 굶주리고 제대로 못 크는 거 보고 싶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일도 없는 내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 구할 거예요. 애 맡기고 그건 현실을 봐. 넌 혼자 못 키워.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르잖아. 애가 아무 걱정 없이 클 수 있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다 해줄 수 있어. 넌 그렇게 못 해주잖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만 같았어요. 이틀 남았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 못하면 우리가 결정할 거야. 그날부터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는 제 눈앞에 있지만 안을 수 없었어요. 젖을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유진이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애가 널 낯설어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넌 그냥 남이 되는 거야.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아기가 날 잊어버리면 밤이 되면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생각 중이야? 응.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넌 엄마 자격이 없어. 뭐, 애 임신했을 때도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엄마가 다 챙겨줬지. 지금도 그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남편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내가 애 키운다고? 웃기지 마. 나도 배울 수 있어요. 배워서 뭐해. 이미 능력 없는 건 다 아는데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애 생각해서 포기해. 그게 진짜 엄마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 아기한테 짐이 되는 걸까? 하지만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임신시키고 회사 그만두게 하고 고립시키고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고 있는 새벽,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양육권, 친모 권리, 법률 상담, 그리고 법률 상담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산책이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계획적인 임신, 대리모처럼 이용당한 것, 아기를 빼앗으려는 것, 심리적 압박.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정말 아기를 키울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모가 출산한 아이는 친모에게 친권이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이어도 이혼 시 양육권은
법원이 판단하는데 어머니가 훨씬 유리합니다. 정말요? 네. 특히 영아의 경우 모유 수유 등의 이유로 거의 대부분 모에게 양육권이 갑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심리적 압박이에요.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전 지금 당장 아기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하시고요. 남편의 불륜 증거, 계획적 임신 증거, 심리적 압박 증거 다 모으세요. 위자료도, 양육비도, 재산분할도 다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오래 걸렸네. 산책하다가 좀 쉬었어요.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내일까지야. 결정해. 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쌌어요. 제 옷, 아기 옷,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임신 중 몰래 찍어둔 사진들. 시어머니의 메모, 남편과 유진의 문자 캡처. 모든 증거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까지야. 결정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 잘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애를 위한 거야. 넌 잘한 거야. 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요. 아기 데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제 아기예요. 저랑 갈 거예요.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넌 애 키울 수 없어. 능력도 없잖아. 능력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가 키울 수 있어요. 뭐?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친모인 제가 양육권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걸 거예요. 위자료도, 양육비도, 재산분할도 다 받을 거예요. 남편 불륜 증거, 계획적 임신 증거, 심리적 압박 증거 다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애를 어떻게? 제가 키워요. 저는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유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 주세요. 안 돼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기는 저희 아기예요.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기예요. 제가 낳았어요. 저는 유진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안았습니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기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죽여라고. 부르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데리고 나가는 게 무슨 유괴예요? 저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유진이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야?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후회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자. 위자료 줄게.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받을 거예요. 위자료도, 양육비도, 재산분할도 당신들이 저한테 한 거 다 갚을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 계획적 임신 정황, 심리적 압박 기록 모두 명백합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확보하실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은 힘들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엄마, 항상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엄마는 아기를 안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너는 내일이나 걱정해.
여기는 내가 지킬게. 재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임신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 시어머니의 메모들, 남편과 유진의 문자, 심리적으로 압박했던 녹음들,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애라도 한 번만 보게 해줘. 안 돼요. 제발. 당신들이 절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초췌해 보였어요. 잠깐만요. 유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기,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 돼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그냥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제가 낳을 수 없으니까. 그게 이유가 되나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를 도구처럼 쓴 게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기를 안고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친정 거실에서 엄마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 없었으면 저 못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강해. 그리고 훌륭한 엄마야.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딸. 옆방에서 아기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길 거라는 걸. 변호사도 말했어요. 증거가 충분하다고, 제가 이긴다고, 법이 뭐라고 하든, 돈이 있든 없든, 이 아이의 엄마는 저예요. 그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는 지금 제 곁에 있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법이 제 편이니까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제 아이를 지켜냈으니까요.